첫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 윤한 해동 비스토리 이재명의 이관계입니다. 윤한 해동 결과가 아직 브리핑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언론 기사에서는 이 스케치만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 한 대표 이렇게 또 호칭을 했다. 그리고 이 제로콜라 한동훈 대표가 오면 항상 제로콜라를 준비해주죠. 윤석열 대통령이 제로콜라를 준비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메리카노로 마셨고 한동훈은 제로콜라로 마셨다. 노타이 면담을 했다. 81분 동안 이야기를 했고 MBN은 아직 결론도 안 나왔는데 이 뭐 돌고 돌아 만났지만 80분 만에 종료. 그럼 80분 만에 종료하지 계속 합니까? 자, 이렇게 또 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언론도 있고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자, 그래서 결론이 나오면 이것을 소개해드리고 이재명의 이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소식이 들어오면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남북 회담 하듯이 한동훈과 마주 앉았다 이런 또 표현도 나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이 너무 바로 설명을 드리고 이관계가 뭐냐? 이건 저는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이 윤한 해동을 앞두고 계속 둘의 사이를 벌려놓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똘똘 뭉치면은 가장 겁나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 사람들이죠. 지금 사법 처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서 8명 이상만 이탈을 하면은 주로 친한 한동훈계에서 8명 이상만 이탈을 하면은 이재명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죠. 200명이 넘었으면은 자,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만약에 친한 쪽에서 한동훈 쪽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해서 100이 무너지면은 여석수 국민의힘에서 100이 무너지면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탄핵 발의뿐이 아니라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죠. 300명 중에서 3분의 2가 되면은 통과시키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그것을 호시탐탐 바르고 이 두 사이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갈라놓으면은 또 8명 이상 이탈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헌법 개정, 개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헌, 국민 투표를 또 거쳐야 되지만은 개헌을 그 개헌안을 통과를 시킬 수가 있죠. 개헌안을 통과를 시키면은 조국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임기 단축 개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아예 단축시켜 버려 가지고 조기 대선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살아남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살아남는 그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8명 이상 이탈을 하면은. 또 하나는 거부권을 무력화합니다.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또 사회주의적 성향이 많이 가미된 여러 양국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을 쓰면서 가까스로 막고 있죠. 그런데 거부권을 쓰면은 지금 계속 봐오셨다시피 다시 국회로 가서 재표결을 하는데 처음에 표결을 할 때는 과반수지만은 거부권을 표결을 할 때는 3분의 2죠. 그러면 또 만약에 200석이 넘으면은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하면은 그 통과시킵니다. 다시 재투표해서. 그래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어떻게 하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 사이의 이 간극을 벌리려고 자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반응이 한 게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오늘 6시 15분에 끝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가지 않고 결과 브리핑은 박정아 대표 비서실장이 한다고 합니다. 박정아 대표 비서실장이 결과를 브리핑을 할 것이다. 대신한다. 자, 이것은 원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한다고 전해졌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오지 않고 비서실장 박정아가 한다고 하니까 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큰 그 틀의 합의가 있었거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할 텐데 박정아 비서실장이 한다는 걸로 봐서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설마 또 자기 할 말들만 다 한 건 아니겠죠. 한 대표와 이제 연락한 측근들이 있는데 그 면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이 끝난데 그 측근들에 따르면은 한 대표가 할 말은 다 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할 말은 다 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청사항, 이 라인, 비선 라인, 소위 비선 라인을 정리를 해달라. 또 김건희 활동 중단 또는 자제해달라. 그리고 조사에 협조해달라. 이런 말을 할 말은 다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할 말을 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밝혔던 인적 쇄신, 외부 활동 중단, 추후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 협조, 3대 요구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죠. 직접 브리핑을 한동훈이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직접 브리핑하지 않고 국회로 복귀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측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답변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던데 다른 것 아니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이 그 중에서 뭐 받아들였다면은 이게 한동훈이 직접 브리핑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보통 때 제가 국회 취재 경험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대신 비서실장이 브리핑한다는 것은 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소득이 없었다.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일단 예단은 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박정아 비서실장의 브리핑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이렇게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 상황은 아직은 그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박정아 비서실장이 대신 브리핑 한다는 것은 그만한 뚜렷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내세울 만한 한동훈 대표 본인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뭐 한두 가지가 수용을 했으면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그렇지 않고 박정아 비서실장이 한다는 것은 어떤지 조금 후에 다시 전해드리고 그래서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드리는 순간에도 이 소식이 나오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왜 제가 이간질을 말씀을 드렸죠. 이간질을 어떻게 하든 이제 8명 이상을 이탈하게 만들어야지 이 전국을 혼란하게 되고 본인이 이재명 조국이 빠져나갈 그런 구멍이 생긴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간질 시키는데 오늘 이재명이 또 이간책을 하나 썼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덜컥 받았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재명이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오후 회동 일정을 거론을 하면서 자, 한동훈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그렇게 그전에는 한동훈 상대 안 하려고 했죠.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하자 막 이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다급하니까는 한동훈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이건 이간책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이 최고위원회에서 한 대표님 오늘 면담을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하고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거 3시간 만에 자기하고 만나기를 기대한다. 이거를 그 대표회담 제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동훈 대표 쪽에서. 여기서 박정아 조금 전에 이제 잠시 후에 브리핑을 한다는 박정아 비서실장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재명이 이제 그런 말을 한 지 3시간 만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를 했고 한동훈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 자,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아니 지금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지금 야당 대표가 이 여야 대표회담을 정식 제안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만 만나지 말고 나하고도 한번 만나길 기대한다고 한 말을 회담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물론 그 뒤에서 또 그 물밑에서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서 오케이 회담하자 수락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락을 했다는 겁니다. 불과 대통령 면담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11월 2일 날 대규모 장애 집회를 하겠다. 김건희 규탄. 그런데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바로 이재명의 제안에 덜컥 제안도 제안같이 않은 제안에 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이 참모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했는지 한동훈이 물론 본인이 직접 결정한 거죠. 거기다가 11월 되면은 11월 2일 날 자, 한동훈이 그러면은 그 회담을 하겠다. 이재명과. 그러면 오늘이 벌써 10월 21일이죠. 그러면 11월 2일이면 열흘 남았는데 이재명이 장애투쟁을 시작하는 그 직전에 이재명과 대표회담을 하겠다는 게 되는 거죠. 만약 그 이후에 한다? 이재명은 11월 15일에 유정교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1심 선고를 앞둔 그 사람과 회담을 한다? 이거는 2조 심판론을 총선 때 그렇게 외쳤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은 단번에 거절을 했어야죠. 그래 1심 선고 나오고 나서 보자. 그거 하든지. 아니 장애투쟁을 한다면서 무슨 여당 대표하고 정권을 끌어내리는 장애투쟁을 한다면서 무슨 여당 대표하고 회담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걸 덜썩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민생회담. 민생은 이재명이 지금 민생 다 망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민생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망치고 있고 지난번에 9월 달에 한번 만났죠. 한동훈 이재명 만났는데 그때 만났을 때 뭐 유일하게 하나 합의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민생을 위해서 총선 때 공약했던 것 중에서 공통된 공약은 실천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 딱 하나 그때 뭐 합의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런 접촉도 없습니다. 양쪽에. 민생은 무슨 민생? 그냥 그때 한번 보여주기 식으로 한번 해버렸는데. 그런데 또 무슨 민생? 이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면은 민생 더 안 됩니다. 자, 그것이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실책을 저질렀다. 한동훈이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뭐 이 전국에서 어쨌든 뭐 야당과 협조가 중요하니까 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서로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장애투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또 자기 이간책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을 덥석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친한, 친윤 이런 개념은 저는 벌써 떠났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좌파에 다시 정권을 넘기지 않아야 되는 이 상황이 최고의 가치인데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또 분열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그 대표회담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